견미리는 이명규와 1993년에 이혼하고 1998년 친오빠의 소개로 사업가 이홍원과 재혼한다. 그리고 이홍원과 아들 이기백을 출산한다. 견미리와 남편 이홍원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명한데 이들 부부의 투자는 2006년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당시 35만 명이 4조 7천억 원의 피해를 본 제이유 사건에 견미리와 그의 남편 이홍원이 등장한다. 견미리 부부는 우리도 알고 보면 피해자. 하지만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는데 견미리는 2003년 말 청담동에 스킨케어 샵을 차렸고 지인의 소개로 제이유를 알게 됐다고 한다. 다단계는 승급 제도가 있는데 견미리는 사파이어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사파이어 등급 정도면 7억 원 정도를 제이유에 투자한 셈이다. 견미리가 제이유 사건으로 욕을 먹은 이유는 제이유 만찬 행사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공식 행사에서 사회를 보기도 하면서 본인의 연예인 이미지를 이용해 홍보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견미리의 남편 이홍원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 부부가 굉장히 사행성 짙은 사람으로 비춰질까 일단 걱정부터 앞서네요. 제이유를 알기 전까지 우리 부부는 단 한 번도 다단계의 이름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 꽤 괜찮은 마케팅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이유 쪽에서도 항상 우리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만들지 않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제이유가 이상한 사기꾼 집단이라 생각했으면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면서 제이유의 화장품을 납품한 것도 단순히 사업 차원이었다고 한다. 2009년에는 견미리가 태진아와 함께 주식 투자로 주목을 받게 된다. 견미리와 태진아가 바이오 벤처 기업인 FCB12에 투자했는데 견미리의 남편 이홍원이 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견미리가 방송에 나가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고 말하도록 유도, 주가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FCB12가 우회 상장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서 태진아와 견미리는 사전 정보 누출 의혹을 받았다. 2010년에는 견미리 남편 이홍원이 본인 회사인 코어비트 자금 266억 원을 횡령 및 허위 공시 등의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때 견미리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지만 무혐의로 처분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는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해쳤고 횡령 금액이 141억 원 이상의 거액이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재판 결과에 견미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언론 노출이라는 고통을 내 가족들에게 주는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괴로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결국 이홍원은 이 사건으로 3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이후 2014년에 견미리는 보타바이오의 대주주가 된다. 매년 적자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한때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던 보타바이오의 견미리는 부동산까지 팔아 14억 원 정도를 태운다. 이때 딸 이유비, 이순재, 김지훈도 참여했다. 1년이 지난 2015년 보타바이오 주가는 2014년에 유상증자 시작 대비 5.8배가량 오른다. 보타바이오는 2015년 말에 홍콩 기업 대상으로 236억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후 2016년에 검찰에서 보타바이오를 압수수색하며 견미리의 남편 이홍원은 호재성 공시를 내고 주가를 부풀려 4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며 2018년에 징역 4년 벌금 25억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9년에 항소심을 통해 허위사실 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이라 보기 힘들고 기업의 회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견미리도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후 보타바이오는 사명을 카테아로 변경하고 또 주가 조작, 다시 사명을 위너짓으로 변경하고 주가 조작하다가 결국 상장 폐지당했다. 보타바이오로 견미리는 억대 주식 부자로 이름을 올렸고 현재는 주가 조작 연예인으로 유명하다.